인스타 검색하셔서 다덱하면은 선생님이 사전에 조율되어 있지 않은 얘기를 하네? 제 지갑이 다 털리더라도 이 봉투에다가 현금을 조금 저도 갖고 싶어요. 너네들도 와. 그렇게까지 많이 올 것 같죠. 이렇게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와.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아까 날씨 온도계를 봤더니 영하 3도입니다. 한낮인데 이런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아주 귀한 선생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를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인스타에 뭔가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께서 이제 뭐 1등급 받았어요, 잘 봤어요, 이런 친구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귀한 만점자 있죠. 정치화법 만점자. 올해 정치화법 수능을 응시한 분들이 3만 명 정도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서 63명만이 만점이었어요. 근데 그 만점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이제 연락 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만점을 받은 분들은 뭔가 나름의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제 강의를 들었다는 것이 최대의 비법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강의 들었던 것 이외에도 나름의 여러분들 비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비법을 좀 공유해보고자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겠느냐 물어봤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저 얼굴 나가는 거 싫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흔쾌히 또 오겠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 명이 더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 1탄으로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흔열 학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학생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열 학생 들어오실까요? 박수. 박수. 인터뷰에 응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20살 이은열입니다. 정법 처음 공부해가지고 되게 막막했었는데, 김용택 선생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셨다 싶을 정도로 잘 알려주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가지고 흔쾌히 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거 풀커리를 탔다고 했잖아요. 제 거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풀커리를 탈 때 개념부터 시작했을 텐데, 개념 완성반 강좌 할 때 어떻게 내 거를 선택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왜 내 거 강의를 선택했고,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원래 다른 선생님 개념 강의를 들었었는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고 막막했었거든요. 그러던 도중에 이제 같은 기숙학원에 있던 형이 정법은 무조건 김용택이다, 김용택을 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들어봤는데, 첫 강 듣자마자 이건 무조건 이분 들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듣기 시작했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정법은 암기 과목이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면은 훨씬 더 쉬워지는데, 선생님은 예시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훨씬 더 암기하기 수월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개념 완성반은 김용택 선생님 것 하면은 개념 완성만 제대로 들어도 1등급은 나오는 그런 강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6평 때까지 개념 완성반만 듣고 복습만 꾸준히 했는데도 6평 때도 만점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은 개념이 제일 중요하긴 해.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개념을 공부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반드시 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 14문제, 5문제 정도는 사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려. 옛날에는 그 비중이 더 높았거든. 근데 점점 문제풀이의 필요성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풀이 과정, 제거, 선통법, 필로트 강의나 그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그거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선통법 강의는 이제 선통법이 OX 문제랑 실제 문제로 되어 있는데, OX 문제는 하나도 모르는 게 없도록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계속 회독을 돌렸고,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경우는 문제 풀면서 선생님께서 충분히 알려주셔가지고 선통법 강의 회독만 계속 하더라도 충분히 스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법이라는 과목 특성상 엄청 지엽적인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지엽적인 것까지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다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점을 맞고 이제 완성됐다 싶을 때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은 한 20문제 중에 한 대여섯 문제 맞는 그런 참사가 발생하실 텐데, 그렇게 해서 지엽적인 부분까지 다 메꿔 나가면은 수능 때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의 특징이 정답이 3개, 4개, 선택지는 막 7, 8개, 제시는 겁나 길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올해 이번 수능이 좀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효과가 톡톡 이렇게 뭔가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은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단원별 모의고사를 하다가 중도 포기자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는데 15문제, 16문제씩 들어있죠, 한 회에. 근데 많이 맞아야 10문제? 6평 만점자였는데도 몇 문제 맞췄습니까? 5문제, 6문제. 그러니까 내 의도거든. 완벽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선지들이 다 수능에 필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올해. 2023학년도 수능 대비하면서,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 김용태 모의고사, 오바야, 오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수강생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특히나 9월 평가원에도 역시 좀, 쉬어버렸어. 그러니까, 내 거 모의고사는 너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요? 그래도 계속했던 이유. 언제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악을 가정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악으로 나왔을 때 남들 다 틀릴 때 나는 맞아가지고 대학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 어려운 문제도 찾아서 풀고 어려운 선지도 계속 더 외웠던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수능은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어떤 해에는 쉽게 나올 수 있고요. 어떤 해에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이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그것을 시험장에서 풀어 제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시험장 가면 똑같은 게 나와도 의심이 생겨요.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자신감이 붙어요, 떨어져요? 엄청 떨어져요. 모의고사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시험장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흔들립니다. 흔들리잖아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되게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해요. 망합니다. 진짜 실력은 충만한데 만점이 아니라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점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도 있거든.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씀을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구현을 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서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이야 그대로 내가 하자는 데 따라왔지만 이제 원래 제 거 강의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취지도 좀 잘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 야, 이게 무슨 모의고사야? 20문제인데 단 한 문제도 안 빼놓고 정답이 2개 이상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정답 하나짜리 진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보고 싶다 뭐 이랬었는데 저의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높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있죠. 이게 이 수능 성적표가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때 심정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그때 의심 안 했나요? 처음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선생님이 항상 최악을 가정하고 풀라 하셔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답이 하나인 모의고사는 저희가 채점할 때 흔히 말하는 호모식 채점이라고 그냥 살짝 모르더라도 그냥 속어법으로 풀었더라도 다 아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다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다지선다로 훈련한 것이 수능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난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난관이 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1차 목표로 선거를 제외한 19문제는 모두 다 보는 거를 목표로 했고, 그렇기에 막 막히는 문제가 있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선거 빼고 다 맞는 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일단 47점은 무조건 확보해 놓자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번이나 7번 이런 문제에서 저도 막혀가지고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1년 동안 김용택 쌤이랑 했는데 내가 어려우면 남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이 생각을 하면서 잘 심호흡을 하면서 다시 차분히 풀어봤을 때 다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수험생활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 뭐가 있죠? 피와 살 말고 피와 살, 뼈가 있어야죠. 그렇죠? 뼈가 되고, 예, 정말 그 유익한 정보를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원론적인 얘기든 상관없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뭐라고, 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정법 만점이 63명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충분히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못했던 얘기가 있다라고 했지. 지금은 개념을 닦아야 되는 시기인 만큼 저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개념 강의 한 번 더 듣고 더 복습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에 개념 강의를 한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한 번 더 들었는데 한 번 더 들을 때 더 많이 깨달고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개념 탄탄히 닦아놔야 나중에 편한 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념을 한번 봤더라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까먹은 것도 많아 사실. 그리고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도 분명히 있어. 근데 한 번 더 들으면 이러면서 매일 깨닫는 매 시간마다 뭔가 깨닫게 될 거라고 난 생각해. 내가 했던 말 중에 다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이해하게 되기도.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강의가 사실은 개념 완성반 강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나 문제풀이도 좀 더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거 하나만 제대로 소화하더라도 충분히 수능 시험장에 가도 되거든. 진짜 물론 연습을 꾸준히 해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 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말 안 했지만 진짜 운동을 하다가 또는 음악이나 무용이나 뭐 이런 쪽을 하다가 나는 그쪽으로 뭐 부상을 당해서 아니면 형편상 이런 분들이 진짜 수능 대비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런 분들 진짜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이제 말씀드리게 해도 될까? 어디 지원했는지? 네. 서울대학교 이번에 지원을 하셨어요. 합격 여부는 사실은 가봐야 아는 거지. 속으로 그럴 거, 떨어지면 창피한데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지원을 할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한 거죠. 1년 반을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용기를 갖고 끝까지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까지 찾아왔고, 이 추운 날 교통비라도 좀 소정의 장학금, 그리고 이걸 동기부여해야 돼요. 내년에 너네들도 와. 그러면 이 봉투 똑같이 잘했어요. 참 잘했어. 이 봉투에다가 내가 현금을 조금 넣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번 연말에 맛있는 거 친구들이랑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 뭐 대학교 등록금은 못 내줘. 하지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장학금 증정식 있겠습니다. 자, 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치화법 63명밖에 없는 만점자 중에 한 분을 모셔가지고 진짜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정말 영양가 넘치는 그런 인터뷰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1년단은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짤지, 또 어떤 마인드로 공부할지, 정치화법 어떻게 할지 잘 참고를 해서 수험생활 만전을 기하고, 내년 이맘때 선생님 저도요, 저 작년에 그 영상 봤는데 그게 동기부여 됐고요, 저도 장학금 받고 싶어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제 지갑이 다 털리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한마디 더. 좋아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인데 막막하고 잘 모를 때 저 이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아니까 인스타 검색하셔서 다렉하면은 공부법 같은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에서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까지 많이 올 것 같죠? 인스타 DM으로 막 이렇게 오면 공부 비법까지도 공유할, 내가 시키지도 않고 사전에 조율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네? 기분이 너무 좋구나, 친구. 진짜 공유하고 싶어서. 와, 막막했던 그 기분을 아니까. 와,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알아. 진짜, 나 닭살 돋았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와. 예, 이렇게 해서 정법 만점자 인터뷰를 마쳐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데, 부산에서 여학생 한 명이 저도 선생님 꼭 뵙고 싶어요, 만점 비법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한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근데 그게 이번 달은 아니고 다음 달쯤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성사가 되면,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성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런 시간을 또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이었습니다.